앞부분에 복습할 거니까 우리가 목형 체질 진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목형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는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 일뚝하게 생긴 사람들, 양목인이 있고 음목인이 있다. 어쨌든 목의 기운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길어진다고. 근데 체형까지 같이 긴 사람도 있지만 얼굴만 긴 사람도 있어요. 몸은 자그만데. 그리고 이제 목형들이 다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작고 말라도 좀 이렇게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 많고 이마폭이 좁은 걸로 구분하라고 그랬고 진짜 목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펭귄 입술. 그래서 눈도 조그맣고 입도 조그맣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눈빛은 되게 영롱한 편이에요. 그래도 맑은 편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냥 좀 기본적으로 평화롭거든요. 성향 자체가. 그래서 약간 사슴눈 같은 그런 느낌의 눈빛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겪는 사람만 아니면. 그래서 펭귄 입술, 긴 귀, 마디가 있는 손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목형 체질은 병이 목폭토에서 주로 많이 오고 목폭토. 그래서 비위장의 병이 많은데 이거는 외사 체질병이에요. 체질병. 그래서 어, 목형이 위장병이 있다. 이거는 그냥 체질병이야. 죽을 병은 아닌 거죠. 근데 목형이 만약에 폐병이 있다 그러면 경락상 질병인데 증상이 좀 심한 거예요. 늙거나. 그리고 목형이 목 간의 병이 나면 혹은 쓸개 병이 나면 이거는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완주라고 하는 거예요. 상극으로 한 바퀴 입이 다 도는 거야. 그래서 오장육부가 다 한 번씩은 병이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간도. 그래서 내장에 질병이 있는 거 심각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가 허약한 간병, 비장에 병이 많은데 비장이 하는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운화가 잘 안 되고 영양물질 이동이 잘 안 돼서 어떤 부위만 살이 찐다던가 어떤 부위만 부종이 생긴다던가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기운을 올려주는 작용이 비장을 하는 역할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 아니면 위장에서 체증이 잘 오죠. 체에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자주 와요. 백만감이라든지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설사, 두훈, 머리가 어지러운 거, 눈이 흔들리는 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 손발에 힘이 없는 거, 담이 잘 걸리는 거, 뭐 여기저기 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위장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기능인데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군침, 기육, 입술 등에서 증상이 잘 나타나는 데서 눈떨림이라든지 아니면 살이 뭐 지나치게 비대하게 찐다든지 입술이 맨날 이렇게 갈라지고 헌다든지 침이 줄줄 흐르거나 아니면 침이 바짝 마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다음에 계속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고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못 받았다고 계속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했는데 돈이 없어졌어. 아니면 손해가 봤어.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아까워서 잠이 안 와.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비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비장이 허약해지면 작은 손실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웬만하면 잊어버려도 되는 돈만 빌려주는 걸로. 그래서 비장이 이상 증상이 생기면 잘 체하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증상들 제가 자료 올려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요. 비기가 주승하지 못하면 살이 찌고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혹은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살이 쪄도 기운이 없고 살이 빠져도 기운이 없거든요. 둘 다 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입이 바짝 마르는 것도 침이 질질 흐르는 것도 똑같이 비장이 안 좋은 거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장, 췌장 이런 데 병이 나면 당뇨병이 오거든요. 당뇨인 사람들이요. 되게 사고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 옳은 말을 하면 안 듣는다 그래요. 논리적이고 정말 옳은 말을 하면 잘 안 들어요. 비장이 고장난 사람들이. 근데 사기는 또 되게 잘 따요.
그리고 왜 그 우리 막 이렇게 아부하려 그러면 비위가 틀리죠. 아부 잘 못하잖아. 아부 잘 못하잖아. 잘 못하는데 그 비장의 병난 사람들 혹은 폐장의 병난 사람 아부 좋아해요. 그래서 잘 속아요. 그러니까 진짜 옳은 말은 안 듣고요. 사기꾼한테 잘 속아요. 아부를 해서 주변에 당뇨 환자가 있는데 도대체 말귀가 안 통하는데 그러면 요런 심리 때문에 비장이 허약해서 생기는 그 증상 때문에 오는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옳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뇨 걸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테니까. 잘 관리하는 게 좋고요. 비장의 본 경락 병증이 이제 비장의 혀를 따라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가락에서부터 여기 중부 쭉 이어지는 가슴 있는 위에까지 비장의 경락이 지나가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충문이라고 하는 맥, 제가 치료할 때 이렇게 탁 맥을 잡아서 이렇게 터는 자리인데 저기가 눌렀다가 이렇게 탁 하면 이 충문 아래로 대동맥이 지나가요. 하부로 내려간 하대동맥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 충문을 눌렀다가 탁 떼면서 혈액이 모아졌던 게 아래로 쭉 아니 위로도 쭉 올라가고 아래로도 쭉 내려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 경락이 여러 군데 그 여러 가지 경락이 겹치는 자리라서 그래서 기는 올라가고 혈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 경락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혈액은 동맥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양경락은 내려가고 음경락은 올라가고 그런 시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비허의 내장병증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비장이 허증이 생겼구나 생각하면 되거든요. 복부가 팽팽해지면서 커지고 왜 우리 따뜻한 것처럼 그득해지면서 답답한 거 있잖아요. 소화 잘 안 되고 벅벅 거트름 나고 이런 것들. 배가 그득한 것처럼 느끼고 머리 앞쪽 아프고 수종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여서 생기는 부종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손에 생기는 거 누워있기 불안하고 혹은 간질 있다. 간질병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비장이 약해지면 소화가 잘 돼서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도 비장의 허증이에요. 음.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고 느끼는데 왜 허증이 나는 거지? 이거 역시도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비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조절이 잘 돼요. 조절. 그러니까 내가 먹었으면 에너지로 금방 바뀌기 때문에 금방 허기가 가셔. 그래서 이게 조절이 잘 돼. 내가 많이 먹으면 그만 먹어라. 적게 먹으면 좀 챙겨 드세요. 이렇게가 조절이 잘 돼요. 근데 만약에 비장이 허약하잖아요. 그럼 그 조절이 안 돼서 고장 났기 때문에 계속 먹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데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소변 색깔이 아주 누렇게 나는 것도 비장이 허한 거고 깜짝깜짝 잘 놀라는 거 이거는 심장에서도 오는 건데 심계에서도 오는 건데 비장이 허약해도 잘 놀라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정도로 놀라는 건 아니에요. 심장이 허약해서 놀라는 사람 뒤에서 야! 이렇게 했는데 발딱 주저앉아요. 그냥 퍽퍼덕 주저앉아요.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장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건지 알았는데도 계속 두근두근한다. 그것도 심장이 약한 거. 비장은 그냥 깜짝 잘 놀라는 거예요. 입맛이 변하거나 아니 먹던 걸 싫어한다거나 좋아했던 걸 되게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임신하면 입맛이 바뀌면서 이렇게 구역질 나잖아요. 비허에서 오는 거예요. 왜 비허가 오냐면 신장이 항진이 돼야 되거든요. 자궁으로 혈액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비장으로 갈 피가 없어요. 이게 서로 상모 관계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 구역질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하는 반응이 더 커지는 거고 입이 마르거나 입은 말라도 먹고 싶지 않은 거, 배고픈 듯 아픈 듯 속이 미식거리는 거, 편하지 않다, 딸꾹질 구토 증상이 있다, 트림하고 신물이 넘어온다. 이렇게 으윽하면서 신물 넘어오는 것도 비허 혹은 위상과다증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위 부위가 아프다, 이가 아프고 잇몸이 붓는다. 이렇게 15가지 항목이 있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요런 증상을 해당하는 걸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비장이 허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위가 허약한 토의 간병이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 비장은요, 나빠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빠도 식욕이 좋을 수 있고요. 좋아도 식욕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장은요, 잘 티가 안 나요. 자기가 되게 망가질 때까지. 이게 장부에서 장의 특징이에요.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콩팥은요. 이게 약간 완전히 고장 날 때까지 티를 잘 안 내는 애예요. 우리가 감지를 잘 못해. 살짝 나쁠 때. 근데 위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렇게 부에 해당하는 장기들은요. 좀 나빠져도 티가 나요. 나한테 통증이 더 강하게 온다거나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비어 있는 게 정상인데 많이 채우는 게 병이라고 했어요.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화 음식물을 이렇게 담는 자루인데 1 분에 3번 정도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크게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이걸 1 분에 3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연동 운동이 안 돼요. 근데 커진 상태에서 멈추면 계속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 작아진 상태에서 멈추면 음식을 잘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식욕 부진이나 혹은 식욕 과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위장병이. 그래서 보통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 위에 염증 다 있어요. 위가 좋아서 안 먹는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면 거의 다 열성염증을 가지고 있고 잘 못 먹는 사람은 냉성염증을 가지고 있거나 위궤양성 위염 같은 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기가 울결됐을 때 즉 태증이 왔을 때는 식욕감퇴, 중환, 창만, 중환, 배 가운데가 땡땡 부으면서 아픈 거, 통증 느끼는 거, 뭐 변비, 구토, 트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체하면요 음식이 잘 안 먹혀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체증이 있는데도 계속 먹는 경우가 있어요. 위가 늘어져 있는 경우. 너무 크니까 아직 채워졌다고 신호를 안 해요. 그리고 비장이 또 허약한 경우. 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고장이 났으니까. 차단 신호가 제어 신호가 고장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찌는 거죠. 음.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위장의 본경락의 병증을 보면 위 경락이 얼굴을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드름 되게 많이 나는 친구들이 대부분 위에 염증이에요. 위열성 염증. 그래서 사춘기 때 이 여드름 엄청 많이 나고 성인이 돼서도 많이 나는 경우 있거든요. 위가 안 좋은 위가. 그거를 알고 위에 좋은 걸 먹으면 돼요. 그래서 카로틴이라든지 프로폴리스를 희석해서 먹는다든지 잘 먹는데 얼굴에 트러블이 많아요? 그러면 먹는 것 프로폴리스를 타게 희석해 가지고 열을 낮춰 주면서 먹으면 효과가 바로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음식들 잘 소화를 못 시키면서 얼굴에 트러블이 많아요. 그러면은 프로폴리스 따뜻하게 먹거나 혹은 꿀을 좀 더 타서 따뜻하게 먹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도 이 양경락인데 경락이 되게 많아요. 이 혈점들이 쭉 이어진 거 보이시죠? 목에서부터 가슴을 통과해 가지고 배꼽 옆으로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아까 왜 그 사타구니를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발가락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위에서 체하면요. 저기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여태 있죠, 여태. 여태라고 하는 데를 따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쪽에 발톱 위에 있는 혈점이거든요. 저기를 따야지만 터지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게. 그래서 체했을 때 왜 엄지손가락 여기 어른들이 엄지손가락 가운데 위에 닿잖아요. 이게 경락은 아니에요. 어. 12 경맥에 해당하는 경락은 아닌데 어쨌든 엄지손가락이 폐랑 연결돼 있어. 그래서 체했을 때 머리가 아프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어지러울 때는 도움이 돼요. 졸음이 온다거나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다 이럴 땐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새끼를 내리려면 여태혈을 따야 되는 거야. 거길 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내정혈도 같이 따. 고렇게 따면 돼요. 그러면 시커먼 피가 나오면서 채기가 내려가고 침을 놓을 줄 안다 아니면 제압을 하겠다 그러면 독삼리. 비장이니까 비위장이니까 토죠. 독삼리 옆에 토라고 돼 있는 거 보이죠? 어. 그래서 이게 오행혈에서 족삼리가
또 토에 해당하는 거야. 위장 경락이 토인데 거기에서도 또 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 토를 강화시키고 혹은 조절하는 데 되게 중요한 혈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압을 꼭 하거나 침을 꽂거나 붙여주거나 아니면 그 전기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붙여줘도 도움이 돼요. 족삼리혈에 내가 위장이 약하다 그러면 그거 꼭 신경을 써서 저 부분을 자극을 하거나 놔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보면 턱 아래 여기 떡 갈라진 데 여기 대형이라고 하는 혈자리 있고 그 옆에 또 협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장이 안 좋으면 이런 데서 다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아 내가 잇몸이 아프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위장 경락상의 문제거나 그 부분에 이렇게 기미가 생기기도 해요. 이게 눈 밑에서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죠 혈자리? 오른쪽 그 그림 보면. 그래서 여기 요 눈 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떨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떨리면 위경련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가 경련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떨리는 거거든요. 근데 위경련은 자기가 못 느끼고 미세하게 오니까 여기서 떨리는 걸 느끼는 거야. 사실 눈 떨리는 게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세하게 떨리면 좀 불편하죠. 이렇게 덜덜덜 떨리니까. 근데 위장도 사실은 그렇게 기를 쓰고 열을 내려고 떨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떨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마그네슘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완이 안 돼서 자꾸 수축이 일어나서 경련이 있는 거니까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장부터 편안해지니까 눈떨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떨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위가 경련을 멈추는 거야.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시키니까 수축 이완이 잘 된다 그랬죠. 장연동 운동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떨림에 칼맥이 도움이 돼요. 다른 마그네슘 먹어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그네슘만 먹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위경련이라는 게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는 거라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들은 걸 먹는 게 좋고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도 되게 피곤하면 눈떨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끔 1 년에 몇 번 정도. 내가 위가 잘 안 움직이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인제 야식하거나 이럴 때 그런 증상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거든요. 염증성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런 데 트러블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떨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고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럴 때 자극을 해 주는 혈자리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여태혈 같은 데를 사혈해 주면 되고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못 먹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왔다 그러면 족삼리를 따뜻하게 지압을 해 주거나 하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눈떨림이 왔을 때 얼굴 이 경락을 따라서 전부 다 침을 놨어요. 뒤에 발하고 얼굴 쪽으로 전부 침을 놨더니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락상의 병증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위장이 경락상의 병증이 왔을 때 갑자기 열이 나면서 땀이 나요. 열이 확 오르면서 땀이 나. 그래서 왜그 열성염증이 왔을 때 요런 증상이 있어요. 위에서 갑자기 확 뒤집어질 때. 그리고 얼굴이 비틀어지고 감각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와사풍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신이 둔하면서 헛소리를 한다. 요거는 약간 간질 증상 같은 거야. 아까 왜 비장의 허증 뭐 이런 거 하면 간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입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정신하고. 그래서 입이 자꾸 이상하게 새요. 발음도 새고 헛소리를 잉잉 하고 미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 목형 중에서 너무 에너지가 넘쳐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만 못 있고 막 설치는 애들이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 잘 먹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움직여. 이게 위에 너무 경락상에 손해를 봐서 막 이렇게 간으로 항진돼 가지고 근육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운 것이 싫고 눈이 아프다. 그래서 차가운 바람을 못 이겨요. 차가운 공기나 바람 같은 것들 되게 싫어하고 찬바람을 맞으면 눈이 아프다고 느껴요. 눈이 여기가 간이 항진돼 있으니까 나타나는 증상이고 콧속이 마르고 혹은 코피가 난다. 이거는 수분이 증발해서 나타나는 건데 수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항진되면 토도 손해를 보지만 금도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이 손해를 봤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게 위 경락상의 병증도 보세요. 코 옆에 지나가죠, 경락이.
코 옆에 여기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이 위장의 열이 코 속의 열기를 수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가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과 입안이 헐고 발진이 나요. 그래서 입술 헐고 입 안도 자꾸 구멍이 생겨요. 그리고 발진이 나고 혓바늘 이렇게 돋는 것처럼 구멍이 뽁뽁 생기는 것도 위장의 봉경병증이거든요. 그래서 목재질이 많은 친구들이 밀가루 같은 거 신맛이 많이 나는 거나 치킨 같은 거 혹은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먹으면 위열이 발생하면서 입 안이 다 헐고 입술이 다 벗겨지고 발진이 나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큰애가 맨날 입술이 겨울 되면 다 헐어 있어. 그리고 맨날 입 안에 구멍이 많이 나. 위열이 있어 가지고. 음. 그래서 식전에 꼭 찬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걔가 물 되게 많이 먹는데도 이 열이 강해 가지고 고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나 뭐 이런 걸 적게 먹고 사실은 밥이나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좀 덜한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군것질 같은 걸 좀 하면 고런 증상이 또 심해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카로틴을 늘 항상 먹여요. 카로틴 안 먹으면 입병이 엄청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워시 액으로 늘 하고 프로폴리스로 이렇게 원액으로 이렇게 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돼요, 잘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입안이 헐고 발진하기 보세요. 입술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경락이. 이거 보이죠? 경락 지나가는 거. 코로 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완전히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체가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니까 갈라지고 벗겨지고 하는 거예요. 습이 발생하면 이렇게 뚱뚱 부으면서 입술이 벗겨져요, 껍데기가. 근데 열이 발생하면 싹싹 갈라져요. 구멍이 생기고. 그리고 앞목이 붓는다. 여기 보면 목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경락이. 그러니까 경락상으로 질병이 생기면 병증이 생기면 여기가 부어오르는 거야. 그리고 목구멍도 붓고 아프고 이것도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역류성 식도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증상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류성 식도 이렇게 위액이 거꾸로 올라오면서 식도를 타고 목구멍까지 침범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식도 있는 부분에 목구멍까지 다 염증이 잘 생겨요. 그게 위의 병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위에 특히 어떤 병? 위에 있는 분문이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문이 분문, 아래에 있는 문이 유문이라고 했어요. 분문이 꼭 잠겨서 위액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는 동안에 슬금슬금 위액이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식도나 목구멍 있는 이 주변을 침범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구내염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목병들이 잘 생기는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방사통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3차 신경통도 대부분 이런 염증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위액이 역류하면서 주변의 신경 조직을 침투하고 침샘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럼 침샘에서 생긴 염증이 이 턱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따라서 이 구강 안에 치조골 전체로 염증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바람만 닿아도 되게 아프고 요런 증상이 생겨요. 이게 바로 3차 신경통이거든요. 그래서 위가 안 좋아서 오는 경락상의 병증이다. 그러면 목이 강한 사람이 위가 병났으니까 어떻게 해 줘야 되겠어요? 금을 늘려서 목급토가 안 되게끔 금국목을 지켜야 돼요. 금에 해당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 또 조절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몸을 만들어야 돼요. 위가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면 좋아진다. 다리가 울리면서 아프고요. 다리는 쭉 경락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이 아플 때는 주로 무릎에 병이 나요. 또 독기라고 하는 혈자리가 독삼립 위에 있는 독기라고 하는 혈자리 있어요. 저기가 무릎 관절통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꽂아라 그러면 저 자리를 꽂아야 되는데 침을 그래서 무릎 그 슬개골 뚜껑뼈라고 하죠. 무릎 뚜껑뼈 바로 밑에 온폭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침을 꽂으면 보통 인제 여기 땅에서 생기는 무릎 관절염을 줄일 수가 있는데 어 다리 전체를 위장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가 나쁠 때는요. 다리도 전체 아파요. 그리고 벌겋게 부풀어 오르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위에 탈이 나면. 그래서 봉화지경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오기 쉽다. 다리가 찬바람이 나면서 시리다. 위장이 허약하신 분들이 하체가 시리고
되게 차다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경락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열기가 아래로 안 내려가서 그래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었더니 비장이 허약해지잖아요. 비위장이 밥을 안 먹으니까. 단백질만 먹고 단백질 소화가 별로 잘 안 되는데 밥 양을 줄였더니요. 다리가 시리더라고요. 발도 시리고. 그래서 그렇게 그 허약해지는 거예요. 비장이. 적당히 좀 먹기로 했어요. 너무 안 먹었더니 안 되겠어요. 어. 그리고 유방이 탱탱해지면서 아파. 유방이. 그리고 또 위방 경락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체증이 여기에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위장에 열성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냉성염증이 있거나 그 찌꺼기가 어디선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유방에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유중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웅창, 유중, 유두 있는 그 주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다 유방 경락에 문제가 생겨 아니 그러니까 위장 경락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디선가 막혀 가지고 찌꺼기가 보이게 돼 있는데 그게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유방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잘 걸리더라고. 그래서 고방이라고 하는 혈자리 근처 거기쯤에서 잘 걸려요. 여길 통과를 못해서.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 제가 보니까 위에 열이 있고 음식을 잘 먹는 친구들이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도 위장이 안 좋아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유두 위아래 근처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자리들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위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유방암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관리 잘해야죠. 그래서 조절을 잘하면 그게 좋아지고 음식 조절을 못하면 재발하고 그래서 유방암이 재발을 되게 잘하는 암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돼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해부와 무릎 아래 전면 발등이 아프고 운동 장애가 있어요. 서해부라고 하는 것이 사타구니 있는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무릎 아래 전면, 무릎 바로 아래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발등까지 운동장애가 생기는데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 부분이 시리고 저려서. 걸으려고 하면 그 부분이 땡겨서. 그래서 잘 걸음이 안 걸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되게 마르고 근육이 없는 사람. 그래서 비장이나 위장이 매우 허약한 분들이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빼짝 마르면서 다리 이 무릎하고 발까지 이어지는 이 종아리 부위 있죠. 이 부분이 삐쩍 마르면서 딱딱해지고 혹은 흐늘흐늘해지면서 보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위장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일요일 날 말기 폐암 환자가 한 분 오셨는데 어르신이에요. 70대 할머니신데 소화가 안 돼서 폐암 말기고 그 수술이 아예 안 되는 진단을 받았대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되는 자리고 수술 단계가 넘었고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장영 박사님 만나서 디톡스를 하셨는데 좋아지셨어요, 증상이. 그래서 2년 정도 잘 지내셨는데 슬금슬금 작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영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무거워지고 자꾸 숨이 가쁘고 이렇게 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니까 겁나고 병원에서는 어차피 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그 수많은 검사를 하면서 또 사람 지치게 할 것 같고 뭘 어떻게 할까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인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소화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권해 드렸는데 그거 드시면서 소화는 좀 나아졌는데 여전히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을 봤더니 뭐 위장만 나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골고루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암이 진행이 돼도 서서히 진행되고 그리고 장부 전체를 장악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마비시켜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은 없어요. 특히나 폐암 같은 경우는 극심한 통증이 없어요. 그냥 기운이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셨는데 정말 무릎 아래 발등까지는 다 사실 거의 굳어 있어요. 만져보면 탄력이 하나도 없는데 다 굳어 있어. 그래서 그거 다 풀고 배도 다 굳어 있는데 그것도 부드럽게 좀 풀고 아예 복식 호흡이 안 되세요. 암 환자들 중에는 복식 호흡 안 된 사람 되게 많아요. 횡격막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움직여주는 훈련을 시키고 자꾸 하라고 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 피부가 다 막혀 있어서 폐 기능 가뜩이나 못하는데 피부가 막혀 있어서 전혀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건포마찰을 시켰거든요. 건포마찰하고 냉온욕을 하시라 그러면 모공이 열리면서 폐 기능을 피부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다. 피부가 다 막혀 있더라고요. 인파가.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그 따님이 대단해요. 1시간 반 동안 매일 건포 마찰을 해 주셨대요. 매일. 그랬더니 피부가 좀 열린 거야 이분이. 그래서 호흡이 훨씬 괜찮아진 거예요. 이 폐에 생기는 폐부종, 폐수종도 좀 사라지고 폐수종이 심해지면 진짜 기흉이 일어나면서 호흡이 안 되거든요. 근데 "폐에 물이 찼다."라고 병원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주사로 빼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는 거기 때문에 이 염증은 주사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지거든요, 상처를 내면. 그래서 그게 결국은 안 좋은 증상으로 나타나서 그냥 주사를 안 맞고 제가 알려준 대로 하고 제가 권하는 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3주 만에 하는데 너무 좋아져서 온 거예요, 상태가 훨씬 호전돼서. 그래서 또 치료를 받고 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신에 무력 장애가 오는 것들, 위장이 나빠지면 못 먹기 때문에 기운도 없고요. 하체에 달이 피도 안 내려가고 그러면서 운동이 계속 장애가 되고 걸음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위허의 내장 병증을 보면 위 부위가 아픈 건 당연하죠. 그리고 대변이 질면서 설사예요.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는 거는 위허에서 오는 거예요. 위허. 그래서 우리가 설사를 하면 대장이 나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위에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소장에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대장에서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편들. 여자들도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랬어요. 위장 협증이라 쪼끔만 자극적인 거나 매운 걸 먹거나 뭐 밀가루 섞인 걸 먹거나 하면 대변이 질면서 바로 설사하는데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갔어요, 먹으면. 그래서 상추 고기 이렇게 싸 먹고 고기를 소화 잘 못 시키니까 그 상추 잎 기억 바로 보여요, 1 시간 안에. 하루에 걸려서 나가야 될 게 1 시간 만에 통과하는 거야. 급속도로 설사를 확 다 쏟아내는 거죠. 그 정도로 상추 잎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너무 더러운가?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대변이 질면서 설사하고 먹은 덩어리가 쪼개지지 않고 뭉글뭉글하니 그대로 나오는 것 같으면 위장 허증이야. 음식물이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뜨끔뜨끔 걸리는 것 같고 요런 것도 위허증이고 배에서 구르륵거리는 소리 많이 나는 거, 니글거리면서 구토증이 살짝 일어나는 것도 위허증이에요. 그래서 짠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요런 증상이 있어요. 신 걸 많이 먹어도 이런 증상이 있지만 짠 걸 많이 먹었을 때 이 증상이 심해요. 이 니글거리면서 구토증이 슬쩍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배 부위가 단단하면서 거북하고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요. 피부가 누렇게 되는 것도 위장이 허한 거 갑자기 피부가 누렇게 변하고 있으면 위에 병이 났다 생각하면 돼요. 배가 아프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도 트림이 자주 나는 것도 위허, 비장허도 트림이 자주 나지만 위장허도 마찬가지로 꺽꺽하고 먹으면 바로 트림이 올라와요. 그다음에 위 부위 배가 부어오르면서 아프고 아플 때 감기 기면 나아진다. 이거 얘기했었고 혀뿌리 부위가 아프다. 이 아래에서 혈자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설사 변비가 번갈아 있는 것도 위장이 허한 거고 냉디하가 많은 거 여자들 분비물 너무 많은 것도 위허 피가 잘 나면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드는 것도 위허 허증이고 모든 장기나 기관이 밑으로 터지거나 방하수 신장도 하수 뭐 위장도 하수 이렇게 다 터지는 거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범령 내려가고 위 밑에 와잠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
이 얼굴 턱선 처지는 거 있죠. 이 턱이 이렇게 살찌는 것도 아닌데 탄력이 없으면 쑥 처지는 거. 그게 위하수예요. 장하수고. 그래서 눈 밑에가 축 처지면서 잔주름 생기고 여기가 축 처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뭐라고 했대? 불독 얼굴처럼 이렇게 처지는 볼 가지면서 이렇게 팔다주름이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장이 처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 이건 당연히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좋은 거 아니라 그랬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고 특히 위장이나 비장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그다음이 폐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오늘 배울 건데 이거 복습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사실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요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복습을 할 거예요. 계속 복습해도 헷갈릴 거예요. 예 계속 복습하다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암기가 되는 기억들도 부분들도 생기고 목극토하기 쉬운 게 목형의 특징이죠. 근데 금극목이 안 되는 것도 목형의 특징이에요. 이 목체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생각보다 잘 먹고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근데 폐, 대장이 허약한 사람은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목형들은요. 폐, 대장이 약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이 폐, 대장에 병이 안 나는 사람들은요. 김치를 잘 먹는 사람. 밑반찬으로 밥을 늘 잘 먹으면서 김치를 잘 먹는 사람들은요. 폐, 대장에 허약한 증상이 없어. 목형이어도. 근데 그걸 안 먹는 사람들은 영락 없이 이 폐대장이 허약해요. 그래서 위장보다 폐대장이 허약한 증상이 더 많아요.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목형은 폐가 약하다 혹은 대장이 약하다.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자주 가고요. 폐가 약하기 때문에 폐가 조절하는 기능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털, 코 이런 데서 증상이 많아요. 그래서 코에서 나타나는 증상, 피부에서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폐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인체 명줄이라 그랬고 우측이 3엽, 오른쪽 폐는 3개로 돼 있고요. 좌측은 2개로 돼 있어요. 오른쪽은 간이 크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가 3개여도요. 오른쪽 폐가 더 작아요. 좌측 폐가 더 커요. 사이즈가. 하나하나씩 봤을 때. 그리고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잎처럼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도송이를 생각하면 돼요. 아주 작은 포도송이를 2가지가 쫙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 또 3개가 쫙 나뉘어지고 2개로 나눠지고 3개로 나눠지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포도송이 어쩌다 우리가 딱 사면 가지 하나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요만하게 딱딱하게 굳은 것만 있는 경우 봐요. 그것처럼 폐는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나가기 때문에 중간 가지가 딱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달린 송이들은 다 마르겠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관지에 달려있는 폐포들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 기능을 못하게 돼요. 폐포 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오히려 크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래서 폐암 중에서 소세포암 뭐 이런 거 있어요. 소세포암 별로 통증도 없고요. 자기가 웬만큼 진행될 때까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작은 소세포에서 암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전이가 일어나기는 쉬워요. 세포 자체에 변이가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옆에 조직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잘 몰라. 근데 폐암도 선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요. 임파선을 따라 퍼지거나 기관지를 따라서 퍼지게 되면 영향이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폐 자체가 아예 기능을 못 해버리니까. 그 기관지나 그 선에 해당하는 것들이 더 빨리 문제가 생기고 전체가 다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이 허파도 마찬가지 폐도 40% 정도만 살아있고요. 60%가 다 죽어도요. 숨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0% 정도 생각해 봐요. 좌폐의 제일 큰 사이즈가요. 한 30% 정도 돼요. 저게 문제가 없어. 오른쪽 폐 3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정도 암이 생겨서 다 시커매져도 다 굳어져도요. 전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숨 쉬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이 폐암이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고 하는데 담배 피는 남자들보다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 없는 여자들이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성 폐암들의 특징을 보면 운동을 도통 해본 적이 없고 노동만 하시는 주방에서 사시는 분들. 주방 그 가스레인지에서 일산화탄소가 한번 따다닥 낄 때 담배 80개 피의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4 갑이에요, 4 갑. 담배 4 갑을 한꺼번에 피는 것만큼의 일산화탄소가요. 가스레인지를 킬 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거야. 되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실내에서 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드시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 상태에서 내 폐로 가는 산소를 빼앗기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켜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론 담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담배 안에 훨씬 더 많은 독성 물질이 있어요, 종류로 따지면. 하지만 일산화탄소 한 가지의 양만 봤을 때는요. 가스불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폐암에 걸린 여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변비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변비가 있고 내가 음식을 그 찌꺼기를 배출을 못 하는데 그분들이 방귀를 굉장히 잘 뀌냐? 아닐 수 있어요. 방귀 한 방이 보약 한 첩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옛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귀를 통해서 나쁜 가스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방귀를 통해서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벽을 따라서 혈관으로 침투돼서요. 폐로 가서 폐포를 망가뜨려요, 폐포를. 그래서 폐포에서 염증이 생기고 거기서 출혈이 생기고 그래서 그 출혈이 일어나다 못해 계속 딱지가 생기고 암세포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방귀가 잘 안 나오는 체질이야. 사회생활 하는 데 좋을 것 같죠? 좋죠. 특히 이게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방귀 잘 못 뀌잖아요.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감기가 오는데 꼭 참았어. 그리고 나중에 끼려고 하면 잘 안 나와. 이미 다 흡수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폐대장을 망치는 그런 습관이에요. 화장실 가서 끼고 오든지 변을 그때그때 보일 수 있도록 하든지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몸에 나쁜 음식들을 줄이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폐대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은 독성이 다시 혈액으로 유입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폐가 나빠지면 폐가 하는 기능을 잘 못하는 게 되고 목형들은 그런 사람이 많다. 폐병이 나는 사람이 많다. 수분 조절이 잘 안 되고 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혹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과다한 것도 부족한 것도 병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기혈과 진액을 전신에 퍼뜨려서 폐 기운이 약하면 기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뭐 천천히 움직이고요. 목소리도 작고요. 빨리 말하지도 못하고요. 빨리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3 초를 충전시켜서 수액이 잘 돌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물이 잘 안 돌겠지 혈압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저하되죠. 그리고 콧물이 줄줄 난다거나 콧물이 안 나서 바짝 말라서 맨날 코딱지가 생긴다거나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땀이 많이 줄줄 흐른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한증이 폐의 문제라고 손바닥이 왜 늘쭉하게 젖어 있는 거 이건 폐의 문제. 잠에서 전신에 식은땀이 나는 거는 그거는 신장의 문제야. 근데 손바닥만 축축하게 젖는 거 요거는 폐의 문제다. 그리고 털이 없거나 털이 너무 많은 거. 여잔데도 왜 털이 수북한 사람 이렇게 빗어야 될 것 같은 사람. 폐가 약한 거예요. 근데 남잔데도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털도 하나도 없는 사람, 폐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코에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슬픔을 못 이기는 거, 췌장 기능 이상 증상이 생기면 죽음에 의해서 외한, 외열, 외조, 외수 모두 약해요. 인체의 모든 기능 폐기에 속하기 때문에요. 기운이 너무 약한 거, 소기, 만증 이런 것도 폐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온도 변화를 잘 못 이기는 거, 폐기운이 약한 사람 더우면 덥다고 난리, 추우면 춥다고 난리, 건조하면 목마르다고 난리, 습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난리. 그래서 사우나 잘 못 가고 추운데 잘 못 가고 더운데 잘 못 있고 에어컨 켜라 난리치고 히터 켜라 난리치고 요런 것들 다 폐장의 이상 증상이다 생각하면 돼요. 경맥의 흐름이 폐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폐가 허약할 때는요. 심통이 생겨요. 왜냐하면
폐가 약해서 산소가 부족한데 그걸 심장이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심장이 빨리 뛰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에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심장마비인 사람들이 심장에 병이 있냐 아니고요. 폐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폐 부전이 심부전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심폐는 순환기계통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절이 돼야 되고 서로는 상극관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폐 구멍은 코로 뚫려 있다는 게 폐계 규비예요. 그래서 코로 뚫려 있기 때문에 폐는 문이 코로 열려 있으니까 코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 코막힘, 후각 이상, 조혈시 건조한 코피. 왜 우리 코로나 증상에 후각 이상이 1번으로 있어요, 증상에. 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폐포에. 그런데 폐는 통증을 못 느낀다 그랬죠. 감각을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후각 이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건조하고 열기가 강하면 건조하면서 코피가 생기고 외사가 침범해가지고 폐에 문제가 생기면 오한이나 발열, 비색, 폐수, 천식, 피부 건조 같은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닭살 돋고 열이 나면서 코가 꽉 막히고 장기침 나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피부가 바짝 마르고 요런 것들. 그래서 외부에서 냉기가 들어온다거나 열기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비운패. 이 우울함과 비통함이요 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폐가 허약해지면 이 우울증과 비통함에 빠져 있기 쉬워요. 그래서 폐가 허약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면 이 슬픔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뭉쳐있는 거예요, 혈액이. 그런 식으로 계속 슬픔에 빠져있기 쉬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혈어가 생겨가지고 담 걸리는 증상처럼 온몸이 굳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비응패고 기응제 흉흥, 가슴이 답답하거나 막히는 것 같은 통증이 비통함이 생기는 것도 바로 폐장에 기능이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폐장에 봉경락상의 병증, 등상이 생기는 병증이 이 폐장의 경혈을 따라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부, 중부에서 시작해서 중부, 운문을 거쳐서 천부, 혈액, 척핵, 공체, 그다음에 열결, 경거, 태연, 어제, 토상 이렇게 쭉 가는데 엄지손가락의 바깥쪽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왜 체했을 때 머리가 아프면 여기를 따라 그랬잖아요. 폐 증상이 생기면 그래서 거기를 따서 머리 이렇게 호흡을 폐에서 산소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릴 때 여기를 눌러줘도 아니면 저기 그 어제 혈자리 뒤쪽으로 있는 합곡 어제 부분하고 합곡 요쯤을 눌러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자극을 하면 폐 기능이 살아나는데 이 경락상에 어떤 병증이 생기거나 경락이 순환이 잘 안 될 때는 열이 나면서 찬 걸 되게 싫어하고요. 땀이 없거나 혹은 땀을 심하게 흘린다 그래서 계속 손에 다한증이 생긴다고 아니면 손이 바짝 마르거나 땀이 전체가 다 없어요. 몸에서 아예 땀이 안 나요. 나는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요. 이런 사람들 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코가 막히면서 머리가 아프고요. 쇄골 위쪽 움푹 들어간 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 어. 요 부분 쇄골 위쪽에 움푹 가운데 뚝 들어간 자리 있어요. 여기가 왜 아프냐면 목 아래하고 요 부분에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폐에 문제가 생기면 횡격막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잘 안 움직였어. 그러면 여기가 굳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신경도 같이 굳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그냥 누르면 저도 아프거든요. 근데 진짜 이가 갈리게 아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폐가 안 좋은 분들. 울 것 같은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바로 폐가 안 좋은 거다 생각하면 되고 가슴이 아프고 심하면 등까지 아픈데 특히 어떤 부위가 아프냐면 이 흉추에서 대풍, 폐골, 심독 이렇게 돼요. 그래서 뇌출혈에서부터 풍류, 폐유까지 그러니까 흉추 1, 2, 3번이 폐가 관장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목 아래 바로 아래 등 부분이 아파요.
등이 아픈 부위가 폐가 안 좋을 때는 심장이 안 좋으면 조금 더 아래까지 아프고 그리고 팔 전체에 경락이 지나가니까 팔이 시리면서 아프고 특히 여기 위쪽 여기 주관절의 위쪽 여기가 되게 아파요. 폐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아이들 중에 어른들도 마찬가지 계속 여기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팔꿈치로 턱을 괴거나 이런 증상을 많이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가 잘 덮여 있고 이 부분이 허약해지면요. 폐도 나빠져. 그리고 이게 안 펴지는 애들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턱을 많이 괴고 있고요. 팔을 반드시 잘 안 펴고 자고 웅크리고 이렇게 쪼그리고 팔을 이렇게 자기 몸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괴고 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폐 경락이 잘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폐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화상을 입어서 이 부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안 펴져. 이 부분에 화상이 있어서 폐암 걸렸어요. 폐 경락이 순환이 안 되고 폐 경락이 말하자면 열기로 녹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폐암이 왔는데 아무 원인이 없어. 대장 변비도 없었고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안 폈고 그냥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서 팔이 평생 펴지지 않은 것뿐인데 폐암이 온 거예요. 제가 홍채를 검사하니까 경락상에 막혀서 온 거지 폐에 아무 사인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 경락상의 이 순환도가 회복이 안 되면서 폐암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 거다. 그래서 제가 벌침을 놔서 이걸 펴줬거든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벌침을 놔서 이 흉을 펴줬어. 그랬더니 흉이 없어지면서 팔이 펴졌는데 그분은 아직도 살아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괜찮아지게 하면 돼요. 원인 해결하면 증상도 해결된다는 거. 폐의 내장병증, 가래가 있는 기침을 한다. 기침하면서 천식이 있다. 숨쉬는 거 급하다. 가슴 부위가 그득하면서 답답하고 아프다. 가래가 나온다. 목구멍 건조해진다. 소변 색깔이 바뀐다. 가슴이 열나면서 답답해진다. 침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폐허의 내장병증인데 요거 이제 알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복습하면서 또 넘어가기로 할게요. 시간이 11시 넘어서 이제 조정을 하고